2024 헌납구 국무총리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국무총리. 이 사건은 국무총리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적법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나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법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로 이 사법 슈퍼위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오늘 선고는 기각이었습니다. 재판관 5명이 기각을 결정을 했고요. 1명이 인용 의견, 그리고 2명이 각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기각과 각하가 다수이다 보니 기각으로 결정이 났는데, 일단은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본안을 들여다본 재판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각하 의견을 짚어보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순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하라고 한다는 것은 의결 정족수를 이야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국무총리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가 말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거였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예비적, 보충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본래의 신분으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바꿔주세요. 151석 이상으로도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께 여쭤보죠. 이로써 정족수에 대한 논란은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8분 중에 2분을 제외한 6분이 이 정족수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그 판단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 지금 대통령의 지위라는 것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됐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이 부분이 굉장히 그 큰 부분이고, 그 대통령 권한 대행과는 확연히 다른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이렇게 오늘 설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이 의결 정족수에 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그거는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방금 여기 계신 분들이 봤거든요. 사건 내용을 봤는데, 결과 내용을 봤는데, 지금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이 151석, 200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했던 그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이걸 200석으로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사실 요번에 각하에서는 2명의 의견만 나오고, 앞으로는 국회에서 탄핵할, 그러니까 대행 같은 경우에는 탄핵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있지만, 앞으로 나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해볼 만한 그런 좀 여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판단으로는 이 정족수는 국무총리, 그러니까 본래의 신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심판에 주목했던 이유는 과연 이 심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것이냐 이겠죠. 먼저 만장일치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그동안의 탄핵 심판에 비추어서 만장일치로 의견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오늘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 보실 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역시 만장일치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연이어서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또는 그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이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임의적으로 좀 나눠보고 있어요.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과 관련해서 4대4로 갈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4대4라는 그 안에 포함된 분들이 혹시나 다른 사안에 있어서 크로스보팅을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영으로 나뉘지 않고 이쪽에 기각을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쪽에서 전혀 다른 어떤 의미의 인용 결정을 했다면 이렇게 서로 크로스보팅을 한 게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게 계속 어떤 쟁점사항 진영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쟁점사항으로 계속 이 안에서 평일하겠구나 이렇게 여겨질 텐데 예. 쭉 보시면 알겠지만 4대4부터 또 40여 그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또는 최재 감사원장의 그런 그 탄핵 심리에서 소수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예. 별개 의견이 나왔는데 5대3의 별개 의견이 딱 4대4와 거의 일치하더라. 단 한 사람도 크로스보팅이 안 되더라. 오늘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인용된 사람이 인용으로 얘기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김영두 이런 재판관들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예. 이거 진짜 사안을 법과 그 양심에 따라서 하겠구나 이렇게 유추하겠지만 지금 인용을 한 분은 누구?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진보 그룹이라고 이제 그 그룹핑하는 예. 그런데 또 각하한 분들을 보면 정영식도 그다음에 조한창 이 두 분이거든요. 이런 어떤 구도를 봤을 때는 이게 거의 굳어지는 게 아니냐. 또 정영식 그 조한창 재판관이 물론 나중에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진짜 형식적 문제를 굉장히 절차적 문제를 지금 따졌거든요. 예, 가까이서.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이 가장 중요한 게 쟁점이 되는 분이 절차적 정당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늘의 어떤 결과로 최소한 이게 이런 식으로 갈리고 있구나라는 어떤 프리뷰를 본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각이 5명, 인용이 1명, 각하가 2명이었기 때문에 본안을 들어가기 전에 각하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